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환별 관리 80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견봉 쇄골 관절을 읽었죠. 그 견봉 쇄골 관절은 어깨 관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팔의 무게에 따른 견봉의 가쪽 아래, 가쪽이라는 것은 이제 측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쪽 아래 견인, 그 다음에 소흉근, 대소능형근, 승모근, 중하부 섬유 등에 따른 견갑골 안쪽 아래 견인, 더욱이 흉쇄유돌근, 승모근, 상부섬유 등에 따른 쇄골 안쪽 견인 등의 작용을 받고 있는 불안정한 관절이다. 그 때문에 한번 탈구되면 교정 자세 유지가 곤란하다. 그만큼 어깨에는 엄청 많은 이제 근육의 종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되면 또 이제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견봉 쇄골 관절은 위쪽 돌리기와 아래쪽 돌리기, 수평면에서 돌리기, 시상면에서 돌리기 등 세 가지 운동을 한다. 수평면, 그러니까 수평면은 이제 위하고 아래를 자른 말하는 거고, 이제 시상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상봉합 있잖아요. 시상면, 시상봉합, 돌리기 등 세 가지 운동을 한다. 시상면은 뭐예요? 시상면은 이제 측면 옆에서 보는 거, 굴곡하고 신전을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관상면은 뭐예요? 관상 쪽에서 본 건데, 관상봉합이 있잖아요. 관상봉합에서 이제 수평내전, 수평외전 이렇게 할 때 이제 관상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관절의 운동 범위는 좁지만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어깨뼈와 그 다음에 날개뼈 사이의 미세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견갑골이 흉곽 뒷벽에 단단히 접촉되도록 돕는다. 자, 관절 상완 관절. 자, 관절 상완 관절은 어깨뼈의 관절와에서 상완 골두와 관절을 이룬다. 어깨뼈의 관절와에서, 그러니까 와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들어가 있는 쪽을 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완 골두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요 동그란 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와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완 골두는 큰 반구역 모양이며 관절와는 비교적 평평하다. 이 관절은 세 가지 운동면에서 가동 범위는 넓지만 안정성은 높지 않다. 인체는 항상 그래요. 이제 뭐 어디도 마찬가지겠지만 완벽한 건 없잖아요. 뭔가 이제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듯이, 이게 움직임이 좋은 대신에 이제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관절의 인대와 관절낭은 비교적 얇고 보조적으로만 관절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 관절을 안정시키는 힘은 주로 주위의 근육 조직, 그 다음에 특히 회전근개, 그러니까 로테이트 커프라고 하는 돌림근 띠로부터 얻는다. 자, 회전근개를 이루는, 그러니까 어깨 주위에는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제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 이 네 가지 근육이 이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말고도 옆에 있는 근육들이 있으니까 견갑골이 안정화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회전근개라고 한다. 관절 상완 관절은 구상관절로 중요한 운동을 벌리기, 모으기, 굽히기, 펴기, 안쪽 돌리기, 가쪽 돌리기이다. 수평 벌리기와 수평 모으기라는 용어는 어깨의 특별한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게 신용어하고 구용어하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구용어든 신용어든 한 가지만 먼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냥 이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깨와 위팔 및 가슴 부위의 근육. 견갑골과 관절은 실제로는 어깨뼈하고 관절은 실제로는 주위에 관절은 뼈하고 이어졌을 때 여기 인대가 있으면서 이제 건이 돼 있으면서 관절을 이루는 거죠. 주위의 근육만큼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구상관절이라는 견갑 상완 관절은 뼈와 같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복잡한 기능과 마찬가지로 안정성도 주위의 근육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자, 어깨의 근육이 손상되면 관절은 통상적으로 상완 골두의 구가 속해진 절구에서 벗어나 내려가는 아래 방향 탈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절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골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 여기 약간 걸쳐 있던 팔이 뼈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매달려 있는 게 돼 버리는 거지. 매달려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목 부분과 몸통에서 시작하는 4개의 강한 근육, 삼각근, 승모근, 대흉근, 광배근은 자, 어깨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던지는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자, 우리가 팔을 외전을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극상근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각근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근,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극상근이 손상이 돼도 외전의 주요 근육은 이제 삼각근입니다. 극상근이 손상이 돼도 삼각근이 어깨를 잡아 당겨서 팔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극상근이 안 좋으면 이제 양치질, 머리 빗기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다른 4개의 작은 근육근,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은 회전근개의 구성 근육으로 알려져 있다. 로테이트 커프라고 하는 거죠. 자, 골두를 절구에 확실히 고정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전근개의 근육이 상해를 입으면 어깨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당연하죠. 어깨 근육을 움직이려면 완신경총이라는 복잡한 신경 다발을 통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쵸? 위에서 1번부터 4번까지 경신경총이라고 그랬죠? 경신경총이라고 했고 5번부터 6, 7, 8 이때까지 어떻게 돼? 완신경총. 신경 다발은 5개의 굵은 신경에서 시작되어 여러 개의 어깨 근육에 많은 미세신경을 보내고 있다. 어깨 근육의 지배에 더해서 완신경총은 팔에서 그쵸? 브라키얼 플렉서스라고 해서 팔에서 내려와 손에 이르는 3개의 굵은 신경, 그쵸? 내려와서 팔로 가서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건 요골신경,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건 척골신경,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는 건 정중신경 시작점이 되고 있다. 자, 삼각근 델토이드라고 그러죠. 삼각근 어깨 세모근. 자, 어깨 세모근 어깨에 굉장히 튼튼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자, 얘가 만약에 아파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깨가 많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삼각근까지는 많이 손상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50전이라든지 많은 손상이 있을 때 삼각근이 굉장히 아파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거의 옆에서 이제 갑옷 같은 근육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삼각근 델토이드 앞쪽 서면은 어깨 벌리기를 보조한다. 자, 또한 무거운 물건을 밀어서 열 때처럼 미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자, 삼각근 중간 서면은 중삼각근은 어깨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삼각근의 다른 갈래를 보조한다. 어깨가 안쪽으로 돌리는 자세이면 앞쪽에서 안쪽 가쪽 방향으로 회전축이 되어서 삼각근 앞쪽 섬유와 함께 어깨를 굽힐 때 작용한다. 자, 반대로 어깨가 가쪽으로 돌리는 자세이면 뒤쪽에서 안쪽 가쪽 방향의 회전축이 되어 삼각근 뒤쪽 섬유와 함께 이 어깨를 펼 때 작용한다. 자, 83쪽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다 보면 그냥 다 머릿속에 외워져요. 그냥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승모근 트라페니우스라고 하는 승모근 등세모근이죠. 자, 위섬유와 주요 운동의 하나는 어깨 올리기이며 어깨를 위쪽으로 돌리는 짝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면 어깨를 올라가는 게 상방회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깨가 견갑골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상방으로 회전을 해요. 상방으로 회전을 하고 반대로 내려오면 하방 회전입니다. 상방 회전을 할 때 승모근, 상부 승모근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부 승모근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거근이 작동을 합니다. 그때 승모근 또한 승모근 있으면은 견갑골과 늑골을 고정시킨과 동시에 경추의 옆 굽히기와 대칭되는 회전을 한다. 승모근 중간 섬유는 어깨의 뒤당김을 일으킴과 동시에 어깨를 앞쪽으로 돌출시키는 강력한 정거근 등의 다른 견갑 흉곽에 있는 관절 주위 근육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력한 힘에 대항함으로써 어깨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육들은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하면서 정상적인 자세, 포스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그 지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승모근 아래 섬유는 세 가지 승모근의 섬유 중 가장 큰 근육이다.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을 말하는 거예요. 승모근 아래 섬유니까 이제 하부 승모근이겠죠. 어깨를 내리는 주요 근육임과 동시에 어깨의 위쪽 돌리기와 뒤 당기를 할 때도 중요하다. 자, 후인을 할 때 말하는 거예요. 후인 어깨를 뒤로 당길 때 능형근과 그 다음에 중부 승모근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아래 하부 승모근도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자, 대형근은 쇄골 두는 굽히기. 대형근의 쇄골 두는 팩토럴 메이저 머슬. 쇄골 두는 굽히기, 안쪽 돌리기, 수평 모으기를 하는 삼각근 앞쪽 섬유와 함께 같은 작용을 한다. 자, 쇄골 두는 팔굽혀 펴기, 벤치프레스에서 밀어 올리기, 무거운 문을 당겨서 열기 등과 같이 밀거나 당기는 운동을 수행한다. 자, 대형근의 흉골 두는 어깨 위팔 관절의 근육 중에서 유일하게 견갑골 및 쇄골에 부착되지 않는 근육이다. 자, 보면 대형근은 세 가지 부착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쇄골지에 붙어 있는 거 있고, 흉골지에 붙는 거 있고, 늑골지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대형근은 세 군데 부착지에 붙어서 기시가 되면서 여기 팔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광배근.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움직이면 가슴 운동이 되는 게 가슴만 움직인다고 가슴이 움직인다고 해서 가슴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팔이 움직여야 돼요. 팔이 움직여야 가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게 팔을 많이 써서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팔을 많이 써서 소흉근도 아프고 이제 대흉근도 아프고 이제 뻐근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착지가 이제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고 가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배근입니다. 광배근 라티스머스 도시머슬. 자, 광배근의 부착점은 상완골과 견갑골이기 때문에 어깨를 모으고 펼 때 운동역학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자, 위팔을 모으고 펴는 복합 운동 및 어깨 아래쪽 돌리기는 보트에 노를 젓는 동작이나 팔을 넓게 벌리고 턱걸이를 하는 것과 같은 복합적인 당기는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대형근과 같이 이제 턱걸이를 할 때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얘는 광배근은 이제 수영 선수의 근육이라고 할 정도로 수영할 때 무조건 쓰이는 근육이에요. 같이. 그래서 신전 뒤로 빼는 거죠. 수영할 때 신전, 내전, 내회전을 하게 됩니다. 내회전. 그리고 광배근은 한번 이렇게 그냥 붙는 게 아니라 한번 꼬아서 붙기 때문에 이 꼬아서 붙는 근육들은 보통 그냥 가는 그 섬유의 근육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광배근은 우리가 이제 측만증이나 이제 체형 교정할 때 같이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견갑하근 서브스카펠라 머슬. 자, 다른 회전근개 근육, 특히 극하근과 소원근을 바깥으로 돌리는 힘에 균형을 잡으면서 자, 견갑 상완 관절의 앞쪽 부분을 안정시킨다. 자, 돌리는 힘에 대한 균형을 잡으면서 그 뭐냐면 견갑하근은
그러니까 근육은 내회전, 외회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갑하근은 내회전 근육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극하근과 소원근은 팔을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바깥으로 돌리는 근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근육에 같이 견갑하근이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회전근개 전체가 상완골절 관절과의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다. 견제를 하면서 서로 위치해서 견갑하근은 벌림 자세 안쪽, 가쪽 돌림 자세에서 안쪽, 앞쪽 제동 효과를 발휘하지만 벌림 가쪽 돌림 자세에서는 이게 신용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읽기도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극하근, 소원근, 극상근의 앞쪽 제동 효과를 발휘한다. 자, 극상근은 수프라 피나투스, 극상근은 회전근개를 이루는 근육의 하나이다. 상완골두에 위치하고 있어 견갑 상완관절의 위쪽을 안정시킨다. 이 근육은 어깨를 벌리기 시작할 때 중요한 근육이다. 어깨를 벌리기 시작하면 이제 극상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깨를 아프면 또 이제 승모근하고 같이 눌렀을 때 극상근이 아프게 되죠. 손이 가는 근육이에요. 자, 극하근은 소원근 모두 어깨를 가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자, 외회전 한다고 그랬죠. 외회전. 자, 야구의 피칭이나 배구의 스파이크에서는 강력한 안쪽 돌림 토크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토크는 극하근과 소원근의 원심선 수축에 의하여 감소된다. 반대 작용을 하니까. 자, 강력한 힘에 대한 저항을 할 때 때때로 이러한 근육의 한쪽 또는 양쪽이 손상되는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흔히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좀 많이 일어나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이제 눌린다거나 반복적으로 이제 손상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자도 어깨 쪽이 안 좋은 게 이런 눌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거나 아파서 옆으로 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냥 옆으로 자는 게 편하다고 하면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소원근 견갑 상완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에는 자, 극하근과 소원근의 안쪽 아래에 향하는 자, 주행이 중요하다. 어깨를 굽히거나 바깥으로 돌릴 때는 견갑 상완 관절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근육이 상완골 아래쪽으로 미끄러진다. 또한 극하근과 소원근은 가쪽으로 돌릴 때 큰 결절 봉우리 아래를 지나도록 상완골을 바깥으로 돌려준다. 이것도 외회전 근육이에요. 부착지가 보이면 자, 5회 상완근은 견갑 상완 관절의 굽힘 근이지만 관절의 회전축에서 매우 가깝게 주행하기 때문에 견갑 상완 관절의 안정성 유지에도 작용한다. 자, 이 작용에 의해 어깨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상완 골두를 관절와에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자, 상완 이두근입니다. 상완 이두근 바이셉스라고 하면 두 갈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라이셉스는 세 갈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완 3두근은 트라이셉스라고 하는 거고 상완 2두근은 주요 팔굽 굽힘 근이지만 두 갈래가 어깨 앞쪽에서 안쪽 축을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이 근육은 어깨의 굽힘 근으로도 작용한다. 자, 상완 이두근 장두의 몸쪽 부분 힘줄은 상완 골두 위쪽을 넘어 주행하기 때문에 어깨의 충돌에 의하여 손상을 입기 쉽다. 상완골의 결정 간구를 주행하는 힘줄을 촉진하면 이두근 건염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어깨 충돌 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견봉화 찝힘, 그러니까 상완골 그 견봉하, 그러니까 어깨 봉우리 밑에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이것도 어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두근의 건이 이제 위 사이가 공간이 찝히면 줄어들면서
찝히면서 어깨에 이제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자, 상완근은 같은 팔꿈치 굽힌 근인 상완 이두근보다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을 할 때 크게 기여한다. 상완 이두근과 같이 요골이 아닌 척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팔이 엎치거나 뒤친 자세에서도 근육의 길이나 발휘하는 힘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엎침, 자 딥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이렇게 엎침, 뒤침. 게다가 상완근은 팔꿈치를 굽힐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완 이두근과 같은 다른 팔꿈치 굽힌 근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고정근의 작용 및 아랫팔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방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완근은 엎치기 및 뒤치기에 관계없이 모두 팔꿈치를 굽힐 때 작용한다. 그냥 간단하게 팔꿈치 움직일 때 상완근은 무조건 작동한다. 자, 상완 삼두근. 자, 트라이셉스 상완 삼두근의 모든 갈래는 팔꿈치를 펴게 할 수 있다. 자, 팔꿈치를 피게 할 수 있다. 이두근은 굽히게 할 수 있다. 자, 또한 어깨에 걸쳐 있는 장두는 어깨와 팔꿈치를 펼 때 작용한다. 이 관절에 걸친 근육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절에 걸친 거죠. 상완의 관절하고 걸쳐 있는 거. 근육은 무거운 문을 밀어서 열 때처럼 미는 동작에 대한 근육의 최적의 길이와 장력 관계를 조절한다. 자, 우리가 팔굽혀 펴기 할 때, 대흉근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데 가슴이 안 되고 운동을 잘못하시는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삼두근에 힘을 줘서 가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삼두 운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삼두는 큰데 팔은 커요. 팔은 커졌는데 가슴에는 펌핑이 안 되니까 가슴 운동은 안 됐죠. 팔 운동한 거예요. 그걸 주의 깊게 보시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근개, 로테이트 커프,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 자, 4개의 근육. 자, 회전근개는 대결절에 부착된 극상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완골이 있잖아요. 여기서 큰 결절이 있고 작은 결절이 있어요. 큰 결절에 부착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소결절에 부착된 견갑, 하근의 4개의 힘줄로 이루어진다. 자, 견갑 하근은 견갑 상완 관절의 안쪽 돌리기, 극하근과 소원근은 가쪽 돌리기, 극상근은 벌리기를 주로 한다. 그러나 4개의 회전근개는 협조해서 수축하고 평소에 골두가 관절과 속에서 가장 안정된 자세에 놓여지도록 조절한다. 어깨와 위팔의 신경. 자, 어깨 위팔의 신경. 자, 견갑 상신경. 자, 견갑 상신경은 완신경총의 상신경과 안에 시작된다. 이 신경은 뒷가쪽에서 뻗은 좁은 견갑 골절은 어깨 패임을 통과한 후 극상와에 이르러 극상근의 근육까지를 내보내고 극하와에 이르러서는 극하근을 지배한다. 견갑 상승근은 극상근과 극하근을 지배한다. 이것들의 근육까지 외에 극상와에는 견쇄관절과 견갑 상완관절의 윗부분에 관절 가지를 보내고 극하와에서는 견갑 상완관절의 뒷면에서 관절 가지를 내보낸다. 자, 애과신경이 나왔죠. 애과신경, 액세서리 너브. 겨드랑이신경입니다. 완신경총의 뒤쪽 다발에서 시작돼서 후 상완 회선 동맥과 함께 네모 공간, 소원근, 대원근, 상완 삼두근, 장두와 상완근으로 만들어진 네모 모양의 빈틈을 통과해서 뒤쪽에 도달한다. 여기에서 전후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뒷가지는 소원근과 삼각근의 뒤쪽 3분의 1을 지배하고 어깨 관절 가쪽에 피부신경이 있는 외측 상완 피신경이 된다. 자, 앞가지는 삼각근의 앞쪽 3분의 1을 지배하면서 네모 공간 사이의 틈을 통과하는 앞뒤로 관절 가지를 내고 견갑 상완 관절 아래쪽의 감각을 담당한다. 자, 어깨의 관리 지침. 다음은 어깨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 관리 지침이다.
자, 척추, 견갑골 및 어깨 관절의 정렬 및 동적 안정성에는 다음과 같은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이 관여한다. 자, 보면 견갑골의 전방 돌출 근육근과 후퇴 근육근, 소형근과 승모근, 하부 섬유, 정거근, 어깨 관절 안쪽 돌림 근육근과 가쪽 돌림 근육근. 자, 목가슴 부위의 굽힘근과 평근, 어깨 관절의 가동성 및 결합 조직의 유연성. 자, 견갑골과 어깨 관절의 협조에 의한 신경근 제어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 견갑 상완이듬. 그리고 삼각근, 회선, 근건, 판기구. 상완골을 들어 올릴 때 상완골두 상부 공간, 견봉하 공간 말하는 거예요. 상완 골두와 견봉 밑의 공간 충돌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가쪽 돌리기. 관련한 신체 시스템 영역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심폐지구력, 몸통 및 다리의 근력과 안정화. 자, 어깨의 가동 범위 증대를 위한 운동. 네, 이게 이제 그림하고 뭐 설명이 써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뭐 운동 변형 모빌리제이션 자, 써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방법 써 있고요. 자, 그림 보시면서 이제 또 책을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98페이지입니다. 회전근개의 손상. 회전근개 손상 7-1입니다. 회전근개의 기능. 회전근개를 구성한 4개의 근육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상완 골두를 관절와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돕고 있다. 극상근은 상완골 대결절에 부착되어 어깨를 벌릴 때 사용된다. 외전할 때 사용된다. 극하근과 소원근은 상완골 대결절에 부착되어 어깨를 외회전할 때 사용된다. 견갑하근은 상완골 소결절에 붙어있고 어깨를 내외전할 때 사용된다. 회전근개는 현재 만연화되고 있는 손상이다.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있다는 거죠. 팔을 많이 쓰니까. 견갑 상완 관절은 구조가 비교적 불안정하고 무방비적이다. 가동 범위는 많은데 안정적인 건 불안전하다는 거죠. 자, 관절와가 얇기 때문에 근육 관절랑 주원 인대 힘줄이 제자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확 들어간 게 아니라 좀 걸쳐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쉽게 해서 회전근개 돌림대들이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 합쳐서 이제 인대나 다른 근육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어깨가 항상 아플 수가 있다. 자, 회전근개 손상과 통증 패턴 보면은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을 수행하는 근육들을 통칭으로 하는 것으로 팔을 들어주는 극상근, 팔을 안으로 돌려주는 견갑하근, 자, 팔을 바깥으로 돌려주는 극하근과 소원근의 4가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극상근 손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극상근이 손상 수치가 제일 많습니다. 손상 수치니. 자, 보시면 이거는 뭐 다 회전근개 수기하는 그림이에요. 늘려주고 벌려주고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나오게 해주고 견갑골 움직임 좋아지게 해주고. 자, 7-2 회전근개 손상의 관리. 자, 견갑하근은 흉곽과 견갑골 사이에 있다. 우리가 자동차의 앞좌석에 앉아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물건을 집어 앞좌석으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어깨를 안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 근육은 야구의 피처, 미식축구의 쿼터백, 축구의 골키퍼 등이 공을 던질 때에도 사용된다. 내성근은 외성근보다 일상활동에서 좀 더 스트레스 받기 쉽다. 이거는 뭐냐면 안쪽으로 근육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야구를 던질 때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외선 안쪽으로 돌리는 근육, 어깨가 잡을 때 안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치료사는 견갑 하근의 여러 가지 테크닉을 시술할 수 있다. 엎드린 자세에서는
자, 보고의 자세에서는 환자의 손목과 아랫팔을 등 쪽으로 올린 채 뒤로 이제 꺾듯이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견갑골 척추 쪽 끝이 들려 올라가 흉곽으로 떨어짐으로 견갑하근의 몸쪽 부착점을 만질 수 있게 된다. 근데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했을 때 팔을 뒤로 돌렸을 때 어깨가 안 올라오죠. 어깨뼈가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세가 치료상이 좋지만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꼭 쾌적한 것은 아니다. 고령의 왜냐하면 이 자세에서는 외성근이 늘어나 먼쪽 부착점에 당겨지는 힘이 강해진다. 생활 습관이나 일 때문에 발생한 어깨의 미세 외상이나 유착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트리거 포인트를 만든다. 정상적인 이런 자세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령의 환자는 어깨의 반복성 외상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골격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자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편 견갑하근의 몸쪽 부착점을 수기 치료하는 다른 방법은 견갑골을 손으로 들어 올려 흉곽으로부터 떼어넣는 방법이다. 이 치료법으로는 시술할 때 엎드린 자세에서 어깨 앞면을 아래쪽을 손바닥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견갑골을 잡는다. 견갑골을 들어 올리기 전에 관절 운동을 조금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환자의 어깨가 긴장이 풀려 심부근막과 관절 주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테크닉을 이용할 때에는 어깨 앞면에 댄 손바닥으로 환자의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견갑골 쪽에 댄 네 손가락을 견갑하근 쪽으로 활주시킨다. 이 방법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할 수 있다. 자, 엎드려서 하기 불편하면 옆으로 누운 게 더 편합니다. 사이드 포스처 옆으로 누워서 그러면 더 견갑골을 만지기가 더 쉽습니다. 견갑하근의 근복, 힘살을 수술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 다음과 같이 시술한다. 어깨를 벌려서 겨드랑이를 벌려준다.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몸의 앞면과 뒷면의 거의 중앙에 늑골을 향하여 세우듯이 놓고 몸의 뒷부분을 향하여 늑골을 쓰다듬으면서 광배근과 원근아래 도달한다. 얼마나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어깨를 가쪽으로 돌려서 이 근육을 두드러지게 하면 된다. 자,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104페이지부터 읽어드리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